네, 안녕하세요. 저는 멀리서 5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온 공인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이전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완전 거의 제로 제로 베이스에서 베이스에서 본격적으로는 작년 6월부터 작년 6월부터 예, 준비하셨고요. 그럼 작년 6월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지금 한 7개월 정도 공부를 하신 건가요? 예, 1차 과목과 2차 과목 중에 겹치는 게 있어요? 네, 노동법, 노동법. 네, 노동법은 1, 2차 겹친다. 그리고 경영학도 겹치는 게 좀 있어요. 작년은. 네, 시험이 이제 올해 몇 월에 치죠? 8월 15일이 8월 15일. 네, 2차 1차는 언제예요? 1차는 5월쯤 제가 작년에 1차. 1차를 준비해놔서 네. 올해는 안 보려고. 올해 일단 계획은 작년에 1차를 준비를 해뒀기 때문에 올해 시험 이제 1차 시험까지는 이제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3달 좀 안 남은 것 같은데 일단은 2차를 조금 더 준비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2차는 사례집을 먼저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험이 양이 많다 보니까 올해 1차 시험 있죠. 1차 정확히 며칠이에요? 5월 24일인가 5월 25일쯤. 대충 24, 5일로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1차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건 안 돼요. 1차 공부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나는 다만 작년에 공부를 해뒀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부가 됐다는 게 있다는데 여기에 맞춰서 최소 한도 공부만 해주면 돼요. 최소 한도. 시험 직전에 최소 한도. 몇 과목이에요, 총? 1차가? 4과목이. 4과목, 1차 4과목. 분량은 어느 정도 되죠? 되게 노동법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걔들보단 작죠, 다. 아닌가? 걔만큼 많은 과목이 있어요. 분량은 적은데 민법이 있어서. 아, 민법 있어서 봤다. 네. 민법 근데 좀 여기 있어서.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 쉽게 나오는 편이라. 쉽게 나오는 네. 편이고. 그러면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다만 작년에 공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냥 진짜 딱 그 60점 맞을 만큼만. 60점만큼. 네. 60점. 그 1차는 60점 맞을 만큼 하셨다고 했는데 이때 공부 방식이 어떻게 해서 60점 맞는 걸로 하셨어요? 저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책 보고 문제 풀고? 그냥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 다 했었던 상태였어요. 음. 그냥 계속 앉아서 읽고. 읽고. 네. OX인데 OX 하는데 진짜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걸 알면서도 그거를 X 하게 되고, 맞추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하게 됐죠. 어쨌든 60점을 맞추셨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또 60점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혹시 기본서는 어떤 걸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쭉 서술 형태 기본서로 보셨어요? OX집으로 보셨어요? 서술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장 문장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인이 느낄 때 1차 시험 부담감이 그렇게 크진 않는 것 같네요. 정리 어느 정도 해둬서. 좀 닥치면 그럴 것 같은데. 닥치면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러면 1차 4과목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6주는 잡아야 돼요. 6주. 마무리한 거 6주 정도? 1차요. 예, 1차 3주에서 6주 사이. 내 불안함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과목이 4개고 양이 민법이랑 노동법이 끼어 있는데 이걸 안 보고 들어간 건 진짜 작년보다 점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원래 했던 공부보다. 그래서 감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요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정리해드릴게요. 처음에 내가 봤던 책 있죠. 봤던 책을 빠르게 좀 읽어주세요. 빠르게 읽기. 그냥 쭉 보는 거예요. 쭉. 기억을 약간 근데 2번 나눠서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기억을 되살린다. 지금 보면 기억이 안 나는 애들도 있어요. 네. 예고예도 갑자기 다시 보는데 뭐였지?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휴게 시간이 얼마였지? 몇 시간에 뭐였지? 나 연차 근무는 근속 연수 몇 년에 뭐였지? 뭐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다시 보면은 아 맞아 이거였어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되살리는 거 진짜 빠르게. 네. 이거는 과목마다 하루에 4과목 다 하셔야 돼요. 하루에 4과목 해서 1일 하루 잡고 다 보세요. 그냥 빠르게 한 번 더. 네. 그래서 한번 기억을 살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올해 새롭게 기출된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기출된 애도 있을 거고 법령이 개정된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서 내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둬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빠르게 보는 거는 한 3일 정도. 하루에 4과목 다 보고 그 다음에 과목마다 3일씩 한 과목만 3일씩 빠르게 그냥 보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총 15일이 걸리죠. 15일. 전체 2주를 쓰거든요. 2주. 네. 약 2주 정도 써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일주일에서 이제 한 달 정도 났는데 이 기간 동안 뭐 하냐면은 기존 기출 있죠. 객관식 기출. 네. 5개년을
출력을 하세요. 프린트를 쭉 프린트해서 어떻게 하냐면 답지를 옆에 놓고 답을 체크를 하세요. 체크 표시 옮기세요. 풀지 마시고 옮기는데 이때 내가 모르는 문제 있죠. 그러니까 답을 옮기다가도 이거 답이 이거였어? 나는 2번이라 생각했는데 3번이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 꼭 체크를 하세요. 체크.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야 돼요. 제가 아까 책 있었잖아요. 책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방금 마무리할 때 일단 한 번은 리마인드 하고 그 다음에 3일 정도씩 해서 책 내용 한번 쭉 봐야 된다 그랬죠. 하고 나서 뭘 하냐면은 제 책에 265페이지에 있는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막판에는 이런 식으로 OX집을 나만의 OX집을 만드는 거예요. 뭘로? 기출문제로. 최소 5개년. 최대 10년 정도면 돼요. 5에서 10 사이. 이렇게 해서 1차는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조금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변호사님 근데 실제 갑자기 시험이 닥치니까 자신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된다? 한 과목도 아까 3일씩 보라고 했지만 이걸 좀 늘리면 돼요. 최대 일주일씩 또는 2주. 이거는 자기가 이제 내 공부량에 따라서. 왜냐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나는 모조리 방식을 오늘 갈아엎겠어. 이렇게 아니라 현재 내가 했던 방식이 나한테 맞았으면 거기서 단점만 지우면 돼요. 그리고 그 효율만 뽑았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좋은 방식은 여기서는 기억 되살리고 그냥 빠르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볼 때 이때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느낌인 거죠. 총 4과목 하루. 그 다음에 여기는 과목별 이제 과목별로 3일에서 이제 아니 2주 정도 최대. 이거는 좀 유동적으로 바뀌는 기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만을 위한 지문집을 만들어요. 지문집. 기출문제 뽑아놓고 이렇게 표시하면 결국에는 시험 문제지만 이게 지문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시험 당일에는 뭐만 보냐면 얘만 보는 거예요. 여전히 헷갈리는 지문들. 객관식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서 외우는 거죠.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그래서 1차는 이렇게 플랜을 짜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얼마 걸릴지 모르는데 보통 과목마다 2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해보면은 그 정도 분량이면. 그래서 아마 이건 8일이면 될 거예요. 일주일이면 될 거예요. 일주일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일주일 마무리. 이렇게 해서 1차는 끝내시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기존 공부가 조금 있으셔서 60점 받을 정도는 그래도 되시니까 여기는 현재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제 책에 265페이지 나중에 꼭 이거는 내려가면서 한번 더 보세요. 내려가면서 한번 더 보시는데 다만 요걸 하기 위한 전제가 뭐라고요? 책에 보시면 264페이지에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자료를 만들고 정리할 때는 객관식을 이런 식으로 한다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시험 한 달 앞뒀다는 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시험 한 달 앞둔 게 아니라 쭉 하다가 지금 여기로 돌입할 때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냐면은 공부를 내가 1차를 안 하다가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한 번에 보고 다시 한 번 보고 이 작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전제 작업을. 왜? 작년에 공부해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요 작업 있죠. 요 작업이 작년 공부랑 이 지문집 만드는 마지막 마무리 사이를 이어주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짧게 공부하지만 작년에 봤던 책을 활용함으로써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차는 어떤 원리로 짰었는지 기억나시죠? 대충 보고 그 다음에 조금 꼼꼼하게 한 번 더 본데 빨리 봐서 최종적인 나만의 기출 지문집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걔만 계속 반복해서 시험 당일에 책을 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걔만 보면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걔만. 그래서 왜냐면은 잔인한 말이지만 내가 만약에 올해 시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풀었던 문제가 전년도 기출 문제가 돼요. 내년의 기준에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작년도 기출로 공부하면은 쭉 흐름선상에 있는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계속 같은 기출을 푸는 게 돼요. 그래서 시험 당일에는 기출만 보면 돼요. 시험 당일 기출만. 객관식은 기출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책 보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출 내가 마지막 막판 표시했던 거 5년치. 왜냐면 거기에는 내가 모르는 지문 이런 게 형광펜으로 표시가 다 돼 있을 거거든요. 걔 때문에 내가 틀리는 거지. 막 이렇게 엄한 것 때문에 시험 문제 통으로 틀리질 않아요. 계속 헷갈리는 것 때문에 계속 틀려요, 사람은. 왜? 시험이라는 건 결국 아는 문제랑 모르는 문제만 나오거든요. 근데 모르는 문제를 틀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아는 문제는 내가 거의 다 맞춰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는 문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기출을 쭉 뽑으셔가지고 거기 다 표시해서 걔만 보면 된다. 객관식은 그래서 5년치 기출로 마무리한다. 이런 전략이에요. 5년치 기출 마무리.